장관님, 네. 지난 1년간 의정 갈등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네, 뭐 참 송구합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이제 전공의와 그 학생들이 그 의료 현장과 또 의료 의학 교육 현장에 돌아오지 못함으로써 큰 그 손실이 발생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 환자분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면 보시죠. 자, 초과 사망, 응급실 뺑뺑이, 의사수급 부족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장관님은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고 하셨어요. 네, 자, 그 말은 국민들은 의료 공백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정부는 전공의 의사, 의대생 싸워서 이길 생각만 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뭐 교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다. 그 제가 장관님 상임위에서 그 얘기 한 적 없다고 하셨다가 다시 이긴다는 표현 썼다고 말하셨습니다. 이긴다는 말 상임위 회의록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네, 그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뜻으로 했지 의료계를 아니요, 이긴다. 그런 뜻으로 기사 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 기사가 제가 입장문도 한 말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네. 자, 안 죽어도 될 국민들이 죽었고요. 대한민국 의료 체계 망가뜨렸고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장관님 어떤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네, 뭐 의료개혁은 앞에서 우리 그 복지부 장관께서도 얘기했지만 역대 정부가 계속 추진했지만 그 쉽지 않았던 뭐 난제 중에 난제고요. 이번 정부가 그럼 단계적으로 추진을 했어야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나가 놓고 이렇게 혼란을 만들어 놓고 원래 어려운 문제라고 지금 치부하는 겁니까? 네, 어렵기 때문에 뭐 제가 그 다 양해를 구하자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이 정부가 그래도 어려운 난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노력한 결과가 이겁니까? 네, 지금 제 말씀은 그래서 이 특히 1년간의 그런 이 의료 이 갈등으로 통한 공백의 손실이 막대하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께 송구하고 지난번에 우리 뭐 고난대행과 또 저와 복지부 장관이 다 함께 또 국민들께 사과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워낙 개혁의 취지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 의료계와 화합해서 또 함께 이번 그 개혁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25년 1학기가 시작된 의대도 있는데요. 의대생들 복귀하고 있습니까?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일부 복귀가 됐고요. 그렇지만 아직 미미합니다. 그래서 예, 94.7%가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예, 그래서 두 가지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돌아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장관님 의대생들 어떻게 돌아오게 하실 겁니까?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제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정원의 문제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또 아까 이제 복지부 장관께서도 얘기했지만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 그래서 충분히 그 의견을 듣고 또 협의를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떻든 작년에는 우리가 학사위원하라고 해서 좀 대승적인 양보를 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든 그 학생들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학칙을 원칙적으로 지켜서 어떻게 보면 꼭 돌아와야 되는 그런 좀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 하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신 말씀과는 다르게 어제 의대 총장들에게 신입생 휴학 시 엄격하게 조치하라고 하셨어요. 네, 그게 학칙에 의한 엄격하게 조치하라는 거는 겁박 아닙니까? 겁박. 겁박은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학생 고발하고 수사 이런 압박, 겁박했는데 결국 안 돌아왔죠? 지금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겁박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어저께 이제 학생들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학생들 뭐 만났고요. 또 저희가 지금 요즘 의료계랑 충분히 대화를 협상 하고 창구 있습니다. 있습니까? 학생들과? 뭐 지금 의료계 전체 여러 지금 단체들과 지금 계속 만나. 제가 학생들에게 들은 것과는 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자, 올해 의대생 복귀하면 한 번에 7,894명이 한 반에 수업 받아야 됩니다. 근데 12일에 의평원 의대평가 결과 공개됐는데요. 3개 의대가 불인증 받았어요. 이 의대들 1년 안에 재평가 통과 못하면 신입생 모집 아예 정지됩니다. 근데 교육부가 현장 지원단 방문 통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도 통과를 못했어요. 네, 그 관계에는 제가 좀 말씀을 자세히 드리면 불인정이 아니고 이제 불인정 유예 판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하면 불인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현재 수업하신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아니라니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불인정 유예 지금 말장난하십니까? 아니요, 말장난이 아니고 정확하게 불인정 유예 판정을 한 겁니다. 이번에 불인정과 불인정 유예는 큰 차이가 있고요. 불인정은 바로 이거는 인정을 안 한 거고, 불인정 유예는 1년간 노력을 하면 불인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에 그 의평원의 판정은 지금 이 계획서에 따른 판정이기 때문에 계획서가 좀 미비한 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육부가 좀 충분히 지원하고 해서 불인정 유예지만 결국 불인정을 받지 않도록, 학생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부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과한 학교들도 네. 2배의 학생을 받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도 학생들 복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뭐 계속 3월이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어떻든 최대한 이제 복귀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뭐 정말 다각도로 지금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아까 뭐 앞에서 지적하신 그 학사 정상화 방안이라는 것도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유연화를 했지만 이제는 학사를 정상화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교육이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연화를 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학사 정상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육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은 뾰족할 수가 없다. 그냥 돌아와라.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허공에 메아리 치는 소리만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 정부의 제대로 된 의대교육 지원 네.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 AIDT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자, 준비 안 된 교육 현장 의대뿐만이 아니라 당장 3월 개학 앞둔 초중고는 더 비상입니다, 지금. 장관님, AIDT, AR 디지털 교과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굉장한 저항이 있는 것은 느끼시죠? 예, 뭐 AIDT가 정말 뭐 우리 선생님 출신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교사분들한테는 참 큰 부담입니다. 큰 수업의 변화이지만 그것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21세기 그 디지털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또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사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불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큰 수업의 변화라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한국말로 가르치다가 영어로 가르치라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으로 수업의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사가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학부모의 94%도 반대를 했습니다. 자, 가장 큰 불만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요. 네. 사회적 합의 없이 의무적으로 무조건 강제로 쓰게 한 겁니다. 지금 서책형과 AI 교과서 2개 다 쓰라고 하는 이 해괴한 방식 장관이 혼자 결정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극심하게 반발하니까 네. 올해는 자율 선정하라고 뒤늦게 1월 31일에서야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 올해는 모든 학교가 자율 선정인 거죠? 희망 학교만 쓰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 근데 현장에서 교육부가 자율 선정이라고 해놓고 뒤로는 AIDT랑 관련 없는 선도학교에 강제로 구매하라고 하거나 디지털 선도학교니까 무조건 사야 한다고 담당 교사들이 압박받고 있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 좀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아시냐고요? 네. AIDT를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 뭐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교육감님들하고도 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협약에 근거해서 시작한 부분이 있고요. 또 국회에서도 그 교사들을 그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말 예산을 전격적으로 투입하는 법안도 통과가 됐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미 학부모와 교사와 합의 없이 시작했다. 다 시인하셔놓고 여기서 또 다른 소리 하세요. 합의라는 걸 이주 장관 1인의 지금 어떤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 아닙니까? 어떻게 AI 디지털 큰 전환이 답변하세요. 교육부에서 억지로 사라고 강제로 지시했으면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자율 선택이라는 원칙을 국회랑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시한 사실 없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어떤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지를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답변을 빠져나가시네요. 아니요. 현장에서 지금 이런 일들 강제 구매하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악하십시오. 제가 파악해서 보고하십시오. 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학교가 에듀테크 기업들의 시험장이 되게 해야 한다. 장관님이 당관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그게 뭐 어떻게 제 표현을 어떻게 곡해 하셨는지 여러 번 모르겠는데요. 쓰셨어요. 곡해가 아니라. 또 제가 똑같은 말 그대로. 지금 제가 뭐 이 학교가 에듀텍 기업의 시험장이라는 게 아니고 사실 학교와 에듀텍 기업들이 협업해서 아이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교육부 장관으로서 그 이 일을 할 때는 정말 세계적인 트렌드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 질문에 하는 답해 주세요. 것입니다. 학교가 에듀테크 기업의 테스트 베드가 되어야 합니까? 그 테스트 베드라는 용어는 사실은 뭐 저기 실험용주의입니까? 실험용지가 돼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새로운 혁신을 위한 장이 학교가 되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란 듯이 계속 AIDT 추진하셨습니다. 많은 AIDT가 어떻게 아이들을 실험의 쥐로 만드는 겁니까? 준비가 부족하고 디바이스 보급률도 낮고 와이파이도 제대로 달려있지가 않은데 계속 진하고 계시죠? 충분히 저희들이 그 확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재임 기간 중에 AIDT 추진하겠다는 장관의 의지로밖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사업을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불을 하십니까? 그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제가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걸 개인의 욕심이라고 제가 얘기를 어제 하십니까? 고등학생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네. AIDT에 들어갈 돈 있으면 자신들 학생 자치 운영비나 더 달라고 합니다. 그 평가는 앞으로 다른 그 교육 전문가들이 아마 평가를 할 겁니다. 자, 지금 교사들이 AIDT에 대해서 너무 우려가 크다 하고 학부모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력 저하, 자세 불량, 성력 손상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저희 그런 의견도 좀 들으시고 학부모들 우려도 잘 듣고 있고요.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관의 머릿속에 청사진일 뿐입니다. 네, 저희가 항상 실정에 기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장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발 좀 소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